지난주 현대차그룹이 새만금의 9조 원의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대기업의 지방 첫 대규모 투자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전북의 미래를 이끌 새만금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려면 무엇이 필요할지 자세히 짚어봅니다. 오늘은 새만금개발청 김의겸 청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현대차그룹이 인공지능과 수소에너지 등 미래 신사업 중심지로 새만금을 선택했습니다. 무려 9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어떤 변화 예상하십니까? 네, 현대차가 새만금에 투자하기로 한 게 5가지 분야가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 로봇을 좀 주목해 주었으면 합니다. 50년 전인 1976년에 정재영 회장이 국산 차, 포니를 처음으로 생산을 했습니다. 그때 깡통차라고 세계로부터 비웃음을 받았는데 지금은 어떻죠? 연간 700만 대, 800만 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2, 3년 뒤에는 이 새만금에서 로봇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한 10,000대, 20,000대 정도만 만들 텐데 앞으로 2, 30년 뒤에는 그 규모가 지금 차를 만드는 700만 대, 800만 대 그 이상을 넘어설 것이라고 하는 게 전문가들의 의사입니다.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네. 차는 우리가 독일이나 미국에 비해서 한 100년 이상 뒤져서 만들기 시작했지만 지금 현대차가 만든 로봇은 일단 성능 면에서, 기술 면에서 아틀라스가 지금 세계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렇게 대규모 로봇 공장을 만드는 것도 거의 세계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년 뒤늦게 시작했지만 700만 대, 800만 대 만드는데 가장 앞서고 있는 현대가 앞으로 20년 뒤, 30년 뒤면 어떤 모습일지 저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로봇 분야에서 기대가 되는데 이 기대만큼 우려도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삼성그룹이 새만금에 2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다가 철회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전북으로선 좀 뼈아픈 기억일 수 있는데 투자 협약이라는 게 아무래도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죠. 네. 현대차의 투자 약속, 정권이 바뀌어도 끝까지 지킬 대안은 있을지, 새만금개발청은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실지 짚어주시죠. 네, 제가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진 2장을 가져왔는데 이 사진이군요. 네. 이 사진은 며칠 전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 또 정의선 회장 또 장관도 4명이나 참석해서 그 약속을 한 그 행사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2011년 이제 삼성의 투자 약속인데 이때 제가 그 서류를 좀 찾아보니까 이때는 대통령이나 삼성이니까 이재용 회장이죠. 아예 안 오셨고 네. 장관도 안 오셨어요. 차관이거나 차관도 아닌 그 밑에 실장, 부처에 실장급이 왔고 삼성에서는 미래전략실인가요? 그 정도 실장급만 참석을 했습니다. 네. 일단 그 약속을 한 분들의 체급이 완전히 달랐다. 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때 2011년도에는 무슨 약속을 했냐면 앞으로 10년 뒤에 그러니까 2021년부터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속담에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과연 이때 정말로 약속을 지킬 생각으로 이런 도장을 찍었던 건가? 이런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번은 다릅니다. 일단 현대차 내년부터 삽을 뜨기 시작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미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이런 현대차 계열사들이 이미 설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먼저 삽을 뜨는 것은 그 AI 데이터 센터인데요. 네. 내년에 착공을 해서 2029년부터는 이제 가동에 들어갑니다. 그 AI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뭐 로봇이라든지 또 수소 뭐 이런 분야들이 순차적으로 가동에 들어가는데 네. 얼추 대략 그 우리 이재명 정부 안에서 본격화되거나 가동에 들어갑니다. 아까 뭐 정권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걱정도 해주셨는데 뭐 일단 정권 바뀌는
지는 않을 것 같고 설사 바뀐다 하더라도 대부분 이재명 정부 안에서 이제 완공이 되고 가동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염려 붙들어 매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시기 등 여러 방면에서 저번과는 다르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그러면 타운홀 미팅 이야기를 좀 이어서 해볼 텐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 새만금 개발의 희망 고문을 끝내고 계획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문을 했습니다. 이어서 화나게 하는 아이템이라고도 했거든요. 또 전북에서 계획안을 한번 만들어 보라는 제시도 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일단 가장 중심적으로 하신 말씀은 현실적으로 조정을 하라 이런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조정을 하려면 저희들이 제한된 역량이니까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 크게 한 3가지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매립 문제인데 한번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런 데까지 싶은 데가 꽤 있어요. 아마 물이 아주 깊거나 또는 근처에 뭐 도로, 철도, 항만 이런 게 멀리 떨어져 있어서 개발을 해도 잘 안 팔릴 것 같은 그런 지역. 네. 그런 지역은 좀 과감히 좀 포기를 해서 다른 용도로 쓸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시기의 문제인데 지금까지는 2050년까지 새만금을 마무리 짓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 앞으로도 25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걸 그렇게까지 하지 말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2040년까지 한 10년 정도 확 앞당기자. 그리고 2040년까지 해보는데 지금처럼 현대가 들어오고 또 뭐 다른 대기업들이 막 들어오면 그럼 그때 가서 또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일단 2040년까지 한 10년 정도 확 앞당겨서 좀 추진을 할 생각이고요. 세 번째로는 대통령께서도 지적하신 건데 민간에게 맡겨놓고 너희들이 알아서 매립하고 뭐 개발해라. 이러니까 잘 안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그동안은 민간이 뭐 매립도 하고 도로도 깔고 그 위에다 건물도 짓고 이랬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민간에게 맡겨놓지 말고 공공기관, 여기서 공공기관이라 하면 새만금 개발공사라든지 수자원 공사라든지 이런 공공기관을 총동원해서 속도를 내자. 그래서 적어도 산업단지만은 국가가, 정부가 책임지고 그 기반을 마련해서 대기업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자. 이렇게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문제인데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제 저희들의 이제 보관이죠. 저희들의 생각이죠. 이런 내용을 다른 관계부처와도 협의를 해야 되지만 우리 전북 도민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토론해보는 그런 자리도 마련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현실적인 계획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